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박나래로부터 불거진 불법 의료 시술 의혹, 이른바 주사 이모 게이트가 유재석과 함께 한국 예능 MC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전현무로까지 번지면서 연예계와 방송가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.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. 쉬는 때 뭐 하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거의 마사지예요. 뭐 몸도 안 좋고. 전현무는 지난 주말에 열린 올해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 자타공이 예능계 정점에 있습니다. 올 한 해 고정으로 출연한 프로그램만 무려 17개일 정도로 이 지상파, 종편,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. 그런 전현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게 확인된다면 이 방송가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방송가와 연예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논란 어떤 계기로 불거졌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 2016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속의 한 장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전현무 사태의 출발점입니다. 당시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 단체 채팅방에 이 성대 결절에 시달리고 있던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사진이 공유가 됐는데 이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 게이트가 터진 뒤 문제의 장면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전현무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겁니다. 주사 이모 게이트, 아시다시피 박나래 씨가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받는 A 씨로부터 링거를 비롯해서 불법 시술을 이제 집 등에서 받았다는 의혹입니다. 박 씨와 함께 이 MBC 나 혼자 산다, 그리고 TVN의 놀라운 토요일에 고정 출연하고 있었던 샤이니 멤버 키부터 또 구독자 17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까지 이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서 지금 모두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. 여기에 이른바 나혼산의 메인 MC격인 전현무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따라서 고발이 되면서 지금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. 맞습니다. 이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투여받는 행위가 적법한 의료 절차였는지 확인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국민신문고 진정이 접수돼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진정서에는 전현무가 차 안에서 정맥 주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이를 집행한 의료인과 또 관련자들의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진정인은 2019년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웹툰 작가 출신 방송인으로 역시 나혼산의 고정 출연자인 기안84가 이 수상 소감 중 박나래가 촬영하다 링거 맞으러 2번이나 갔다. 전현무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며 두 사람의 링거 투혼을 밝힌 점도 의문점으로 지적했고요. 또 주사 이모로 불린 A씨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 등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전현무 씨 소속사는요,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지난 19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에 그때 당시에도 해명을 냈는데 어제 또다시 해명을 내놨습니다. 특히 어제 입장문에서는요, 가장 민감한 사생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9년 전 전현무 씨의 개인 병원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는 말 그대로 초강수를 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전현무 소속사 SMCNC는 이 차 안 링거 투여 의혹이 제기된 지난 19일에 첫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. 소속사는 당시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또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이 촬영 일정상 부득이하게 이동하던 중 이 처치 마무리 과정 일부만 방송에 노출됐다면서 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. 소속사는 어제 경찰 수사 개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두 번째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. 전현무가 9년 전인 2016년 1월 14일과 20일, 26일 한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 진료 기록부를 첨부한 뒤에 기록부에는 진료 일시, 환자 성명, 상병, 증상 내용, 병원 명칭 등 이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.
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여기에 해당 병원의 수입금 통계 사본을 바탕으로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서 해당 치료가 정식 치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첫 번째 해명에선 이런 구체적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이 소속사는 의료인이 없는 차량에서 전현무가 혼자서 링거를 맞은 뒤 의료물을 폐기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.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하였다면서 해당 진료는 인후염, 후두염, 위식도 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, 소염제,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고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어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의 의료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. 소속사가 공개한 이런 진료 기록부 자료들만 놓고 본다면 이제 전 씨가 일단 병원을 찾아서 합법적인 진료 그리고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. 그런데 의료계 일각에서는요, 이 같은 전현무 측의 해명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안에서 또 문제의 소지들이 발견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의료계에서는 당시 전 씨를 치료한 의사가 이 링거 바늘을 꽂은 채 퇴원하는 것을 허락했는지 여부, 또 의료인이 없는 차 안에서 의료 행위가 이어진 것에 대한 불법 여부, 그리고 전현무가 직접 주사 바늘을 제거한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논란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전 씨 소속사 측의 해명문에는 이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. 의료계 관계자들은 일부 언론에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수액을 맞는 동안에는 응급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며 지켜본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전현무 측의 해명대로라면 전 씨가 의료인을 대동하거나 부르지 않고 주사 바늘을 빼고 소독하는 이 처치 마무리 단계를 직접, 그것도 차 안에서 했다는 의미로 보여져서 문제라는 지적인데요. 실제로 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머니투데이에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수액을 놓는 것도 위험해서 삼가하고 있는데 수액을 맞은 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이 전 씨 팔에 수액을 꽂았다고 하더라도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의료인이 없는 상황은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. 또 엄 교수는 이 전현무 측이 공개한 이 진료 기록부 내용을 두고서는 기록된 질병 모두 이 기도 위쪽의 감염이자 경증 질환이다. 면역 저하도 아니고 탈수도 아닌데 수액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액 치료는 필수가 아닌 치료를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건데 안 해도 되는 치료를 굳이 차를 타면서까지 맞아야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